어떻게 영화를 구상을 하셨고, 처음에 이제 소개되는 나레이션을 보면 되게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하신 걸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영화에 나온 대로 제가 원래는 좀 필름 카메라를 굉장히 늦게까지 사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이나 혹은 세계적으로도 좀 필름에서 다 디지털로 넘어가는데 저는 굉장히 막바지에 필름 카메라를 이제 사용하고 또 작업하는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주로 뭐 슈퍼 8mm 필름 카메라나 16mm 필름 카메라를 주로 쓰고 있다가 조금 다른 상황에서도 촬영을 해보고 싶은데 저한테 그냥 디지털 카메라 너무 똑똑하여서 좀 무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최대한 필름 카메라랑 좀 비슷하지만 필름 카메라가 할 수 없는 때 찍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 정식 수입이 되지 않았던 고프로라는 카메라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직구를 해가지고 요즘 이슈인 직구를 해서 처음으로 이 카메라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당시 작업실이 삼청동에 있었고 집이 홍대 쪽이어서 이렇게 청계천 쪽에 와서 버스를 갈아타고 가는데 이제 테스트 촬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스쳐 지나갔지만 앞에 6.25 관련 어떤 굉장히 괴이한 조형물이 있고 그게 아마 그 김경만 감독님의 다른 영화에도 나오는 TV를 쌓아서 군인들 모습이 있는 그런 조형물이 있어서 아 신기하다 찍고 나오는데 이제 마차가 있었죠. 근데 그 마차를 보고 너무 놀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동물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제 되게 어리벙벙했던 것 같아요. 말이 신기한데 마차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이게 무슨 상황일까 했는데 저기서 제가 막 엄청 섬세하게 자막 작업을 하진 않았는데 마부께서는 또 제 카메라가 너무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부는 계속 제 카메라를 물어보고 저는 계속 말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서로 전혀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근데 그때 제가 영화에서는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금요일 오후였는데 말이 물 언제 마셔요? 밥 언제 먹어요? 했는데 아 집에 가면 마시고 먹는다고 하는데 집이 남양주인데 남양주 집에는 일요일 마치고 간다. 그게 너무 충격. 근데 사실 저거를 촬영을 하면서 그 충격이 담아져 있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 얘가 금토일을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간다는 게 이제 너무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뭔가 어떤 그 말에 관련된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010년이면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의 그 기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이사이에 계속 저는 다른 작업을 했었고 이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뭔가 어떤 연관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준비해서 가서 찍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찍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 갖고 있는 카메라로 그래서 포맷이 막 난리가 난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끊어서 긴 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중간에 이제 채팅창에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안 그래도 같이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8mm 필름 작업을 하시면서 특히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이제 필름으로 공부를 했었던 약간 마지막 그 세대 중에 한 명이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저도 이제 필름으로 왜 찍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필름이 이제 없는 세상에서 저희가 살다 보니 필름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필름 작업을 하시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요. 필름 작업을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일단 그때는 그 필름을 현상을 할 수 있는 암실이 있는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용이했고 그 필름 카메라의 어떤 특징이랄까 하는 것은 좀 불편함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 필름 카트리지 하나가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카트리지 하나가 거의 2분 40초? 근데 요거 하나가 한 뭐 2, 3만 원? 만약에 현상을 맡긴다거나 하면 이제 그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것을 다시 디지털화 하면은 또 그게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하고 촬영을 할 때 이제 사운드는 같이 녹음이 안 되고 그리고
바로 모니터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렌즈 뷰파인더로 보기 때문에 또 보는 거에도 좀 제한이 있는 불편함이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카메라는 그거 굉장히 많이 보완한 거죠. 시간도 길어지고 사운드도 들어가고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도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의 어떤 특징들이 사실은 필름 카메라의 어떤 많은 것을 보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좀 또 편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포기를 하는 게 되게 많아지고 그 제약과 제한이 많으니까 어떤 내가 담을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좀 집중해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저는 좀 친환경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 이렇게 다큐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 다큐 감독이 1시간을 만들 때 100시간을 찍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뭐 100시간을 찍어서 1시간짜리를 만든다 하면 저는 8시간을 찍어서 8개를 만든다. 거의 버리는 거 없이 한 컷도 버리지 않고 무조건 찍는 건 다 쓴다. 찍을 때 뭐 현상 약품도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소요된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찍을 때도 좀 그거를 생각해서 이거를 다 영화에 넣는다는 생각으로 버려서 선택한다는 생각 없이 좀 그렇게 작업을 하는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필름으로 정말 필름만 있던 시대의 감독님들은 엄청 그 필름을 많이 쓰시면서 이렇게 대작을 남기셨죠. 당연히 거기서 버려진 필름도 많고 그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과도기에 작업을 하면서 좀 다른 형태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너무 똑똑한 카메라는 무섭고 마치 그런 인공지능 AI처럼 막 그 로봇이 저를 막 저를 이렇게 지배할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블랙매직 포켓 카메라라고 한국에서 거의 많이 실패했다고 하는 블랙매직에서 나온 되게 작은 카메라인데 16mm 필름 카메라 렌즈를 장착할 수가 있어서 근데 얘도 똑같이 모니터가 좀 어두워서 모니터가 별로다. 한국에서 망한 이유가 있어요. 사운드가 또 안 좋다. 이런 그 필름 카메라랑 좀 흡사한 것들이 있어서 그 카메라를 애용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 쓴 지도 12년째가 돼서 이제 좀 부품이나 다른 부분이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 또 이외에도 이제 촬영하실 때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기준이라든지 이거를 찍을 땐 필름으로 찍어야겠다 혹은 이거를 찍을 땐 디지털로 촬영해야겠다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으실까요? 연출적으로? 예, 아까 잠깐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좀 작업이 약간 문어발식 작업이라고 해요. 그 한 작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하나만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일상에서 뭐 일기를 쓰듯이 쪽지를 쓰듯이 그렇게 카메라로 좀 담아오는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슈퍼 8mm 필름이 찍힌 게 많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카메라를 접으면 핸드백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굉장히 자주 들고 다닐 수가 있었고 16mm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겁지만 이제 제가 썼던 볼렉스 카메라는 이제 극영화를 하셨던 분들이 쓰던 16mm 카메라에 비해서 굉장히 포터블해서 그것도 이렇게 배낭에 넣어서 앞에 강릉 단오제 시작할 때는 그 16mm 카메라로 행진을 따라가면서 찍었었거든요. 지금보다 체력이 훨씬 좋았다는 젊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그냥 약간 좀 손에 잡히는 거를 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이것을 이때 찍어야지, 이거를 나중에 12년 후에 오색일이 난 영화에 넣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중간중간에 그냥 뭔가 카메라를 들고 가서 여유가 있을 때 찍고 그 찍었던 것들이 나중에 다시 재료가 돼서 영화를 만들 때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께서는 단체 여기 카톡방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손을 들어서 질문을 이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지금 앞에 줄에 계신 가운데 관객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방금 대답에서 약간 답이 됐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그 영화 내내 이제 나레이션을 하실 때 이제 감독님의 사유가 되게 잘 드러나가지고 전 되게 문학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영화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신 게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영상들을 찍으실 때 이제 이런 특정한 사유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영상을 연출을 하고 찍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일상에서 잘 찍은 이런 것들을 영화를 만드실 때 그 사유에 따라서 잘 여과를 하셔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제작하시게 됐는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엄청 멋지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찍을 때는 세 번째 반복하지만 너무 생각 없이 찍은 건가요? 예, 그냥 정말 편하게 이 순간은 찍어야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아이폰 카메라에 24프레임으로 되는 것으로 찍고, 그때 제가 운 좋게 뭐 필름 카메라가 옆에 있었으면 그거를 찍고 이런 식으로 찍지만, 이제 그 찍는 순간에는 굉장히 좀 제가 되게 그 집중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집중을 하는데 보통의 다른 촬영 감독님들이랑 조금 다르게 저는 그 막 이렇게 굉장히 그 뭐랄까 이 구도를 막 맞춰서 미장센을 생각하면서 찍는다기보다는 카메라를 제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몸으로 촬영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찍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내 몸이 보고 있는 순간을 기록을 한다의 느낌으로 주로 촬영을 했고, 그래서 뭐 얻어 걸리면 좋은 구도 아니면 이상한 뭐 이게 조금 올라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더 이게 아름다우려면 이럴 수 있는 그런 좀 우연의 화면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카메라로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메모를 하고, 혹은 또 살면서도 계속 제가 생각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메모를 하기도 하고, 이 메모들이 가끔씩 겹쳐지면서 또 만나는 순간들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로 만드는 식의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감독님들이 다 조금씩 다른 방식의 영화를 만드시고 편집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똑같은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영화를 만드는 조금 산만한? 네, 산만하기도 하고, 근데 좀 작은 걸 굉장히 붙들어서 이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이 메모들을 펼쳐서 이번에는 이것의 이 메모들을 한 번에 모아야지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제 좀 되게 반성을 많이 하면서 좀 봤는데요. 저는 촬영 감독님들이랑 주로 이제 협업을 많이 할 때가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럴 때 프레이밍을 이렇게 해야지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감독이 딱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순간의 이미지들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본인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성실하게 계속 담아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이미지를 어떻게 수집하실까 이런 게 저도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제목을 오색의 린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질문을 주셨고, 저도 이제 그 오색의 린이라는 기린이라는 어떤 그 상상 속 동물, 비인간 동물과 그리고 말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포인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말이라는 것을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한 자리에 말을 두고서는 다른 영화를 만들고 다른 촬영을 하고 그 살아오다가 이제 이 말에 관련으로 모아야겠다, 뭐 이미지를 모으고 생각도 모으고 해야겠다고 할 무렵, 이제 말에 집중을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산만하게 조사를 했죠. 계속 공부를 하고. 근데 그럴 때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로 가장 좀 유명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그 경주의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인데, 그 천마도를 관련을 봤을 때 천마도를 엑스레이 투시를 하면은 이렇게 뿔이 보인대요. 근데 그게 이제 뿔이 보이면 이것은 천마가 아니고 기린이다.
라는 것으로 학계가 한번 들썩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천마총이 기린총이 되고 천마도가 기린도가 되고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학계에서 아니다, 천마도 뿔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천마총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들 그것은 굉장히 기릴 확률도 높다는데 이게 좀 뒤늦게 나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박물관, 뭐 미술관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게 많이 보고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그 기린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한, 중, 일이 다 기린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이미지로 그 각자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린이 가장 좀 순하고 좀 귀여운 느낌, 좀 조금 뭐랄까 만만해 보이는, 그러니까 민화에서도 많이 그려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웃기기도 하고. 근데 일본의 기린은 되게 멋있어요. 그 일본, 저는 못 가봤지만 도쿄에 되게 멋있게 막 사나워 보이는, 좀 용맹해 보이는 그런 기린상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명소에. 그리고 중국의 기린은 조금 더 사슴을 닮았고, 근데 한국에서는 뭐 용과 말의 자식이 기린이다 뭐 이런 설화도 있고, 근데 한국 기린은 말의 특징도 있는데 이 뿔이 재밌는 게 살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살로 된 뿔이어서 공격을 못 하는데 살로 된 뿔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유니콘은 좀 뾰족하고 단단한데 이 살로 된 기린의 뿔은 약간 거의 남성 성기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재밌기도 했고, 그 중에 기는 수컷이고 리는 암컷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 여성적인 부분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왜냐면 말에 대해서도, 말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조사할 때 이제 말탄 남자는 수백, 수천, 수만으로 나오는데 그 말탄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찾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조금 더 그 여성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저는 대놓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럼 오색의 기린에서 린, 그리고 오색은 그냥 기린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몸의 빛깔이 오색으로 빛이 나고 해서. 근데 그 오색이 사실은 오색이 아니고 뭐 팔색이 아니고 색이 많을 때 이렇게 붙여지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그 개념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도 재밌기도 해서, 그래서 네, 오색의 린으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 주신 어떤 기린에 대한 내용 혹은 말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다음 질문들이랑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영화 시작이랑 끝부분에서 이제 컷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에요. 흙길을 걷는 컷이 들어가는데 이게 혹시 말이 걷는 길을 생각하셨던 건지, 혹은 어떤 또 의도를 가지고 촬영하신 건지, 편집하실 때 앞뒤로 배치하신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엄청 길에 집착하면서 그 뭔가 이걸로 본격적으로 찍는다고 할 때는 굉장히 길을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근데 말의 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 기린의 기린이 걸을 때 어떻게 걸을까? 뭐 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기린은 돋아나는 풀을 뭐 꺾지 않고 살아있는 벌레를 밟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될 것 같은, 뭐 물론 그 어떤 영적이고 마법의 힘이 있어서 그냥 걸어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좀 살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 자체가 350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귀 있는 데까지 볼 수 있다고. 근데 그런 어떤 동물적의 눈으로, 그런 감각으로 걷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네, 그렇게 길을 했고, 또 흙길을 되게 담고 싶기도 했어요. 이 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아스팔트나 이렇게 다 닫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길들을 걷는 느낌을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컷에서 바로 청계천의 아스팔트 도로로 점프가 되는 컷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 또 대답해 주신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말에 대한 영화에 대해 알고 봤는데 잊혀져가는 혹은 사회에서 소외되어가는 것들에 대한 작품이라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과 여성 그리고 소수자를 연관짓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질문 주셨어요. 그 제가 여기 엄청 좀 부끄러운데 이거 이렇게 태우고 싶은 제 제작일지 약간 왜 보통 이렇게 쓰면은 좀 흑역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쓰긴 했는데 영화를 시작할 때 제가 전제했던 그 몇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말의 시대가 아닌 뭔가 기차와 자동차와 이런 것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말이 밀려났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말이 밀려났다. 한국에서의 말은 멸종됐다. 어떤 그런 거를 굉장히 전제를 했는데 제가 잠깐 길을 잃었네요. 뭐였죠 지금? 네. 그 말 그리고 여성 네. 소수자들을 연관짓게 됐습니다. 이유. 네. 그런데 그 말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뭐 4만 마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과천 경마장 근처에도 과천 경마장 자체에도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제주도에도 여전히 말이 많은데 또 우리나라의 말들이 장수 그 전라남도에도 또 많이 있고 또 경기도에도 또 있고 뭐 여기저기 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제 뭐 목적과 어떤 용도는 또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제가 놓친 것, 제가 오해한 것, 혹은 제가 아직 몰랐던 것, 그 없다고 단정되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재발견을 또 계속 하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말탄 여성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한정이긴 한데 어쨌거나 제가 우리나라에서의 말 관련 컨텐츠, 말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남성 중심이어서 우리는 여성들은 말을 안 탔나? 한복 입은 여성들은 뭔가 사극 같은 걸 생각했을 때 말을 타지 않았나? 물론 요즘의 사극에서는 조금씩 말 타는 여성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찾아봤더니 오히려 조선시대에 말을 탄 여성들이 위한 말군이라는 옷이 있었고 이제 너무 제가 굉장히 산만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넣진 않았는데 이제 말을 탔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선실록에 그런 것도 있대요. 요즘 여자들 문제다. 한강에서 말 타고 너무 이렇게 한강에서 계속 말 타고 놀고만 있다 이런 막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 문제다 이런 것도 나온다고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기분이 나빠서 넣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말탄 여성들이 존재했다는 거를 저는 그냥 단정 짓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했던 것들 이제 뭐 소수자 관련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지하철 출근길 투쟁 가지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내잖아요. 얼마나 많이 탄다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조금 더 달랐다면은 굉장히 가시화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존재들 자체를 계속 이렇게 지우고 그러고 나면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없는 것을 또 후대에다가 이렇게 교육시키잖아요. 마치 이 상태가 지금이 정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영화가 계속 그런 길로 저를 안내해주고 또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산만함과 더불어서 계속 다른 것들이 보이고 볼 수 있고 같이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이제 영화 보시면서 자막에서 영어로도 걸이나 she라고 표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주신 관객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감상을 남겨주셨는데 영화가 마치 점과 점을 이으며 펼쳐지는 지도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만함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점과 점을 같이 잘 따라가면서 또 읽어주시는 관객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고 지도 위를 수놓는 점들이 권력자가 아니어도 그리고 빠르지 않아도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오롯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평이 넓어지는 감각을 느껴서 신기하고 기뻤다고 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하신다고 남겨주셨어요. 울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질문이 다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처음에 이제 만났던 혹은 처음 보았던 말의 인상이랑 영화를 좀 만드시면서 오래 지켜보셨잖아요. 말에 대한 또 인상이나 생각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영화를 시작했을 때랑 끝냈을 때 말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영화를 시작할 때 제가 전제했던 두 가지가 영화가 끝났을 때 틀렸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했던 얘기가 한국에서 말이 멸종됐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이제 틀렸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말한테 필요한 것이 그 물과 먹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 틀렸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영화를 마무리할 무렵에서야 제가 깨달은 것이어서 또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해서 영화에 넣었던, 어떻게 보면 조금 이질적일 수도 있는데, 정말 말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말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말을 혼자 두는 것이라고 하는 말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청계천의 말을 발견을 했을 때 저의 생각은 이 말이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그것을 동물 학대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그 부분도 학대가 맞고, 분명히 말이 물도 당연히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밥도 잘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라는 존재가 혼자 있는 것을, 그 밥을 못 먹고 물을 못 마신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존재라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자체가 무리 동물이고, 무리로 살았던 동물이고, 지금도 무리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고, 그 무리에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종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이렇게 저는 집사님은 아니어서 고양이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개는 좀 무리로 생각한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그 외로움이, 고독이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 그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마무리할 때 저는 이 말의 고독에 대한 부분, 그 고독의 고통에 대한 부분을 좀 알게 되어서 10여 년에 걸쳐서 말을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되게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그 정서적인 부분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저도 영화 보면서 이제 음악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꼈는데, 관객분께서 주신 질문도 음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먼저 감독님의 뚝심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었던 것 같다고 감상을 남겨주셨고, 그 음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상여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음악 작업을 진행하셨는지, 음악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치를 하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보시면서도 중간중간 조금 힘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좀 조용한 장면이 좀 많고, 숨 막히는 숨소리 들리고 막 이렇게 부스럭거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장면을 저의 전반적인 영화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의 뭐 무음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편치 않은 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영화가 이제 꼭 항상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 사람이에요. 이미지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고, 이미지에 좀 집중을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제가 어쨌거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고, 필름 작업으로 시작을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 영화에는 음악을 너무 넣고 싶었어요. 꼭 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후반에 가서 음악 감독님을 연락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저의 어떤 그 모멘트였죠. 좀 너무 지금도 굉장히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 예산 관리를 하지 못하고 후반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남지 않아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와중에, 네, 그 작년에 서울독립영화제 폐막식에서 우연히 이랑 감독님을 만나서 그냥 우연히 서로의 그런 근황 업데이트, 근황 정보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하세요? 하면서 저도 몸 아픈 거 어디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오히려 마음 편히 지금 영화를 편집을 하긴 했는데 후반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너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할 때 이랑 감독님이 자기는 음악을 이렇게 독립영화 감독들한테 굉장히 뭐 합리적인 가격에 많이 제공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런 뭐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이제 걱정을 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음악 감독님을 모시는 건 좀 더 거짓이 커지는데, 곡만 쓰는 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희망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감독님이 흔쾌히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저작권 다 따로 관리를 하신다. 그래서 공연 영화용 저작권은 이란 감독님이 직접 관리를 하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래요 하고서 이제 제 영화를 얘기를 했는데, 또 이란 감독님이 그 기존에 갖고 있는 곡이 아닌 이거는 전시회용으로 만든 곡이셨는데 되게 막 맞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상여가였는데, 상여가는 보통 남성의 목소리로만 전해지고 남성의 목소리로만 이게 그 실현이 되는 곡인데, 이제 이란 감독님이 여성의 목소리로 상여가를 부르신 거고, 또 그러니까 목소리가 없는 음원곡만 있는데 제가 잘라서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곡을 너무 막 진짜 기적처럼 구입을 하여서 이제 제가 편집을 해서 저렇게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아직도 그 후반때 그 재정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은 엄청 그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고, 근데 또 너무 기적처럼 그렇게 귀인을 만나서 또 굉장히 저한테는 잘 맞는, 이 영화에 잘 맞는 음악을 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죠. 네. 저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변에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픈 채팅방에 있는 질문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려서, 지금 오프라인에서 지금 왼쪽에 가장 중간에 앉아 계신 관객분. 예, 영화 저도 굉장히 몰입을 해서 잘 봤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시퀀스 부분에서 엔딩 크레딧 넘어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또 인상적으로 봐서 그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마지막에 이제 편히 쉬고 있는 말들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나는 그 장면에서 엔딩 크레딧 넘어가기 전에는 그게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신 것 같은 장면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전 장면 누워 있고 하던 장면이 그 영화 중간에 잠깐 언급이 되지만 그 생추어리, 제주도에 있다는 생추어리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생추어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그 왕민철 감독님 생추어리라는 영화를 보고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알게 됐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이제 한국에는 생추어리가 하나도 없다 막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하는데, 아마 이 말 생추어리 같은 경우에는 엔딩 크레딧 곧자왈 말보호센터였나, 아마 도와주신 분들 본 거는 거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뭐 지자체나 뭐 이렇게 공식으로 설립이 돼가지고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지원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그 열화상 카메라는 저는 약간 생뚱맞은 느낌? 이거는 좀 영화 마지막인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거는 의도는 틀림없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왕민철 감독님의 생추어리를 볼 때 굉장히 그 의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작업을 준비할 때 저는 생추어리를 생각을 하고, 생추어리라 함은 갑자기 제가 정확한 개념을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동물이 본래의 모습, 본래의 본성대로 원래 살아갈 수 있는 그 서식지 형태를 최대한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보호구역 같은 느낌이고요. 근데 그 왕민철 감독님은 이제 동물원을 대상으로 하시고 생추어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왕민철 감독님의 생추어리에서의 생추어리 기준은 야생동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오색의린을 준비할 때 생추어리를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저는 말 생추어리를 검색은 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우리나라에 지금 돼지 생추어리, 새벽이 생추어리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반달곰에 대한 그 생추어리도 만들려는 지금 준비 과정 중, 물론 완전히 반달곰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서식지 형태를 갖추고 있진 않지만 이제 최대한 좀 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고, 이제 그런 등등을 이제 찾았었죠. 근데 이
이게 야생동물이라고 하면은 근데 굉장히 이것도 좀 개념이 모호한 게 야생 돼지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야생 돼지가 거의 안 보이고 그 야생 돼지를 뭐 잡아서 야생 돼지만의 보호구역으로 만든다는 게 이제 오히려 더 좀 생뚱맞을 수 있고 말도 사실 저 곧잘 생추어리의 말 중에는 야생말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야생말의 기준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걸 하면서도 고민을 했던 게 야생이 뭘까, 야생과 야생이 아닌 것이 뭘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던 집에는 사슴이 그렇게 그냥 매일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튤립을 심어두면 튤립을 꼭 꺾어가고 가장 꽃이 이쁠 때 이렇게 뭐 앞에 개가 왔나 하면 사슴이 와 있고 이랬는데 그 사슴 너머도 자동차가 보여요. 자동차 주차돼 있어요. 굉장히 거의 그 미국인들이 막 일회용품 엄청 쓰고 정말 그렇게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막 사슴들이 여기를 막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뭐 우리나라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따로 버리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슴을 보려면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아무튼 그 야생과 야생이 아닌 것의 그 경계가 어려운데 제주도는 오랫동안 말이 살았던 섬이었고 그 제주도의 그런 구역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되어 있는 형태여서 곧잘 생추어리의 대표님은 그 할아버지가 말태우리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말을 키운 게 있었고 근데 이분이 뭐 전혀 말과 상관없는 삶을 사시다가 이제 한국말이 특히 경마나 이런 곳에서의 그런 좀 동물단체에서 많은 운동 같은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비참한 최후를 뭐 받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외국에서 접하고서 오히려 고향에 돌아와서 만드셨는데 저곳이 공식적인 생추어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뭐 지자체나 이런 거에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개인이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제주도에 생추어리가 2개가 더 생겼다고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말 생추어리의 형태가 3곳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그 곳들이 뭐 일반인한테 오픈이 되거나 일반인이 접근이 쉽거나 이렇진 않을 수 있고 저도 이제 좀 굉장히 약간 후반을 거의 앞두고 가게 되어서 네, 그렇게 촬영을 하고 열화상 같은 경우는 사실 열화상을 했던 것은 그런 동물이 동물을 볼 때 느낌을 좀 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동물이 사람을 보건 무엇을 볼 때 우리가 뭐 외모를 보거나 피부색을 보거나 뭐 입은 옷을 보거나 뭐 이런 형태랑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정말 그 생명으로만 바라볼 때 느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열화상 카메라를 좀 시도해 보고 싶었고 촬영은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신 대로 너무 튀어서 정말 그냥 딱 저렇게만 그냥 넣었어요. 예.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는 건축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전기공사. 그래서 저걸로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보일러 열선 보이고 이렇게 뭐 어디가 이 집에서 제일 뜨겁고 이런 게 보이고 하는 재미있는 장난감이 되긴 했는데 네, 그렇게 넣었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과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지. 네. 너무 갑자기 빠른 시간. 네. 네. 일단 네 아무튼 그 쉽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아까도 어떤 관객분이 그 카톡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다른 소리, 다른 눈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작은 소리일 수도 있고 뭐 깨끗하지 않은 화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식의 다른 틈 같은 것들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근데 제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영화는 또 훨씬 더 편하시고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와주신 관객분이 또 다음 영화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이 한국독립영화협회 쇼케이스였잖아요. 그래서
한국 독립 영화가 재미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마 또 독립 영화를 많이 보고 계시는 관객분들이실 수 있겠지만 옆에 계신 뭐 마미지 감독님도 계시고 이렇게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드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인디 스페이스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 오픈 채팅방에 보시면은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꼭 놓치지 말고 요 내용들 확인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박수로 함께 서울 상영을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